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만화 좋아하시나요? 이 책은 한때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만화책인데요. 바로 DC 코믹스의 만화입니다. 만화책과 현대미술이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제가 이 책을 들고 왔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만화책과 현대미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좀 더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앤디 워홀과 함께 팝아트의 쌍두마차를 이루었던 로이 리첸슈타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첸슈타인은 미국의 팝아티스트로 1960년대에 앤디 워홀, 제스퍼 존스, 그리고 제임스 로젠코스트와 함께 팝아트라는 새로운 미술운동에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였던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패러디를 통해 팝아트의 전제를 규정했습니다. 팝아트의 핵심은 대량 생산과 대중문화입니다. 이 점에서 앤디 워홀의 경우 당시 서구 사회에서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대량 생산과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진지한 미술 세계에 도입해왔습니다. 그런데 리첸슈타인의 경우 대중적인 사랑을 받던 만화를 패러디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인기 있는 광고와 만화책으로부터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많은 팝아트 화가들처럼 그도 레오 카스텔리 갤러리로부터 세상에 소개되기 시작했었죠. 꽝, 익사하는 여자는 보통 리첸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로서 간주되고 그 외에도 오, 제프 나도 사랑해요 하지만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비싼 작품 걸작은 2017년에 하나 약 1970억에 판매되었습니다. 리첸슈타인의 어린 시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리첸슈타인은 뉴욕 중산층 유태인 가정에서 1923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업자였고 어머니 비어트리스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는 평범하다고 느낄 만큼 어느 한 분야에서도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뉴욕의 드와이트 스쿨이라는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평범한 남학생일 뿐이었습니다. 학교를 통해 리첸슈타인은 처음에 예술과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할렘의 아폴로 극장에서 열리는 콘서트에도 자주 참석하는 열렬한 재즈 팬이 되었습니다. 그는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의 초상화를 자주 그렸는데요. 그의 고등학교 마지막 해인 1939년에 리첸슈타인은 예술학교인 The Art Students League of New York에서 본격적인 그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리첸슈타인은 미술 학위와 실기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로 학교를 옮기는데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미술가가 되기 위해 그의 젊은 시절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벌어지며 군에 입대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의 초기 경력 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군 생활 당시 도전했던 비행 조종사 자격, 언어, 엔지니어 자격 시험 등 모든 시험에서 떨어지며 한동안 그는 좌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털어내고 모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다이나믹한 예술적 끼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평범한 미술 강사로서 일을 하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가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현대미술가로서의 첫 계기가 뉴욕에서 시작됩니다. 당시에 그의 작품 스타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기에 그의 작품에 입체파와 표현주의 스타일을 왔다 갔다 하며 혼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직업도 화가만이 아니라 제도사부터 창문 장식가까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1957년 뉴욕으로 완전 이주하면서 교편을 잡으며 그의 스타일이 만들어져 갑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스타일의 시발점이 된 것은 뉴욕의 명문 러처스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개발됩니다. 당시 이곳의 교수였던 앨런 캐프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이러한 환경은 그의 팝아트 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61년 리첸슈타인은 상업인쇄가 세상에 소개되며 파생되었던 만화 이미지와 기법을 이용한 첫 팝아트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철저하게 묘사된 구상과 밴드에이드과 같은 독특한 표현 기법, 그리고 아주 큰 스케일이었습니다. 그의 첫 작품은 이것 좀 봐 미키이었는데요. 이 작품은 그의 아들 중 한 명이 미키마우스 만화책을 가리키며 장담하는데 아빠는 저렇게 잘 못 그릴 거예요. 그렇죠 아빠?
라고 한 말에 시작된 도전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껌 포장지와 만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로 6개의 다른 작품들을 제작했습니다. 1961년 미국의 대표적인 미술상인 레오 카스텔리가 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리첸슈타인의 첫 개인전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신인이었던 그의 첫 개인전에서 전시 개막 전에 이미 모든 작품들은 다 팔려버렸습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모두 굵은 윤곽선으로 둘러싸인 스타일로 평면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색상은 사원색을 바탕으로 음영은 점의 크기나 밀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독창성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름다움이라는 의미의 표현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B급 스타일을 오히려 독창적인 표현으로 승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화의 평면성을 강조한 화면은 동일한 평면성을 강조한 추상표현주의로부터 이어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첸슈타인은 매우 영리하게 이 스타일을 개발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일단 DC 코믹스라는 기존에 존재하는 만화 스타일로 재해석하게 되다 보니 스타일의 전개나 소재가 무궁무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중에게는 신선하면서도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의 만화 시리즈 초기에는 상당히 심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의 작업 방식은 주제를 회화식으로 재현하려는 시도보다는 만화책 같은 대중매체가 주제를 묘사하는 방식처럼 다루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제만을 도입해온 것이 아니라 만화의 표현과 제작 방식을 그대로 도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첸슈타인의 만화 작품이 처음 전시되었을 때 당시의 많은 미술평론가들은 그 독창성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저속하고 공허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거죠. 1964년 라이프 잡지 기사 제목은 그는 미국에서 가장 형편없는 화가인가? 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을 뽑았는데요. 그의 가장 유명한 이미지는 바로 꽝입니다. 팝아트의 가장 초기에 알려진 사례 중 하나인데요. 1962년 어브 노빅이 그린 DC 코믹스의 All American Man of War라는 만화를 각색한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미술작품에 의성어가 등장하고 만화의 전형적인 상징이었던 말풍선 또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과거의 미술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독자적인 아이디어이기도 하죠. 또 다른 초기 명작인 익사하는 여자에서는 옵세딘스의 특징인 망점을 묘사하여 이후 대부분의 작품의 메인 스타일 특징으로 각인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두 작품 다 기존의 DC 코믹 만화의 한 장면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외에 전성기 시절의 작품들은 우리에게도 친근한데요. 특히 고 이건희 회장 소유의 행복한 눈물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는 더 잘 기억되고 잘 알려져 있죠. 이렇듯 그의 작품은 한편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산물로 평범하지만 친근한 것을 새롭고 가치 있는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인정하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는 그저 남의 만화를 크게 베낀 것뿐이다 라며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논란은 그가 소재로 삼아 그린 작품들의 원작 만화는 거의 모사한 수준이라고 비난을 받았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도둑놈이다 라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단 한 번도 원작자들에게 사전 허락을 받거나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보상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논란이 되었습니다. 리첸슈타인은 그의 노년기 붓자국 조각 작품 시리즈 전에 유명 현대미술 마스터들의 작품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 다양한 패러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잔, 몬드리안과 피카소, 그리고 고흐까지 다양한 마스터들의 작품들을 자신의 해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고흐의 대표적인 아르레 침실을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재미난 해석이죠. 70년대 말에는 그는 초현실주의적인 표현 방법을 접목시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1979년에 그려진 파우와우라는 작품인데요. 마치 달리의 그림을 보는 듯한 표현입니다. 로이 리첸슈타인의 붓자국 시리즈는 사실 1965년, 66년 회화들로부터 처음 소개됩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80년대의 대형 붓자국 조서 시리즈도 과거의 회화 시리즈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화가들은 언제나 심오한 철학과 컨셉을 찾아 고뇌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주위에 흔히 있고 친근하며 비정형적인 소재가 이렇게 재탄생하는 현상은 신선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까지 뚝섬 서울아트센터에서 전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시가 바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특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전시회 한번 가신다면 그 전시를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가신다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만화책이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현대미술로 변화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